자,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결산 문제 모음집 20회부터 44회. 이 회차는 최근 거나 옛날 거나 뭐 의미 없습니다. 뭐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하고 나서 또 최근 거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1결 먼저 나누어 볼게요. 1결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결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결, 2번은 결, 3번은 1. 지금 우리가 이제 결에 대해서는 아직 할 줄 모르잖아요. 맞죠? 나중에 세무 2급 결산 들어갈 때 제가 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결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좀 표시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장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이제 500번 때는 위에 입력을 하고 500번 때는 800번 때는 아래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관련된 이 세 건은 그러니까 공장 이 세 건은 위로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흐름하고 똑같아요. 입력하는 모습이. 그리고 지금 현재 본사 사무실은 아래로, 그냥 800번 때는 아래로.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지금처럼 공장을 동그라미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 무엇으로 처리한? 비용으로 처리한. 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정답은 여기에 구입 시 소모품비 했다 이 말이죠. 구입 시 소모품비 처리한. 정답은 이제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 됩니다. 대변에 소모품비, 차변에는 소모품, 쓴 거, 안 쓴 거. 안 쓴 거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다, 맞죠? 정답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쓴 거, 안 쓴 거 이렇게 따지면서 했던 이 학습이 어제 시험에 나왔어요. 어제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숫자를 답을 적는 것이 어제 나왔어요. 그게 회계 2급에 나온 것 같아요. 1급인가 2급인가. 그래서 그 학습을 했으면 이거 좀 쉽게 맞출 거고. 자, 다음 21회 가겠습니다. 21회 1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21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21회 1번에는 결, 2번에는 결, 3번은 1, 4번은 결. 이 3번인데, 지금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2번에 공장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장 또 있죠? 여기 동그라미. 자, 3번 볼게요. 3번은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20만원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또 1개월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22회 가겠습니다. 자, 22회 1개월 나눠볼게요. 시작. 22회 1번은 결, 4번은 결. 자, 2번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죠. 본사라는 글자도 있고 공장이라는 글자도 있다, 맞죠?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는 말은,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소모품 비했다는 말이고, 얘를 대변으로 보내면 정답이 된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답이 회계 2급이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대변에 소모품비 판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 대변에 소모품비 공장은 제 이렇게 하고 해야 되고, 차변에는 소모품 비용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소모품비 판, 소모품비 제. 얘가 지금 현재 취소에 대한, 즉 자산 처리하는 부분이죠. 미사용액이 차변에 가는 것이 맞죠. 차변에는 35만원 적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적고, 대변에 소모품비 판 20만원, 소모품비 제 1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회계 2급이랑 조금 다른 부분, 판과 제로 나누어진다는 거. 자, 똑같이 3번 문제 보시면 공장 건물 화재 법률도 얘가 공장이라는 걸 좀 깨우치셔야 되고요. 공장이라는 말은 뒤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법률 뒤에 제라고 붙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기에 12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2개월치다 맞죠? 자, 2개월치고 현재 내용은 그 이제 선급비용 보험료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이고 대변의 보험료. 취소시키는 부분은 얘가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이다 보니까 이연이니까 선이랑 놀고 그 다음 언제 거? 내년 거? 그리고 반대 위치. 맞죠? 그래서 보험료 반대로 왔고 내년 거 한 달치. 금액은 얼마? 1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선급비용 보험료의 이제 붕괴에 관련된 학습은 저는 이제 회계 2급 파트라고 보고 금액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 1급 이상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회계 2급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그냥 선급비용 보험료에 주어진 값만 넣으면 대부분 답이 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1급 이상부터는 좀 계산을 하도록 나옵니다. 이자도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자율 제시하고 지금처럼 2개월치 내년 거 지금은 딱 나누기 2지만 3개월치일 수도 있고 5개월치도 있을 수도 있고 6개월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네. 잘못했네. 20만 원이네요. 20만. 노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스킵을 했는데 이 날짜를 가보셔야 돼요. 12월 1일자 가보면 그러면 40만 원 되어 있겠네요. 맞죠? 40만 원 되어 있겠네. 12월 1일. 그리고 뒤에 이것도 뭐 달아줘야 되죠? 제라고 달아주고. 그래서 12월 1일 다른 날짜 나오면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날짜는 이제 12월 31일 이외 나머지 날짜. 다른 날짜 나오면 꼭 가보기. 저절은 틀릴 수가 있겠네. 꼭 가볼 것. 가보면 40만 원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23회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회차 1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23회차 1번은 1, 2번은 1, 3번은 결, 그리고 공장, 동그라미하고 얘네들은 이제 위에 입력을 할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일 결산일까지 발생한 사채에 대한 이자. 사채에 대한 이자를 뭐라고 할까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동지급일은 2월 1일이다. 라고 되니까. 지금 금 안 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냥 차변에 이자 비용 쓰시면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 금 안 쓰고, 비용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25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번. 결산이 현재까지 대여금에 대하여 발생되었으나 미수된 수입이자. 얘를 뭐라고 하죠? 이자 수익. 이때 계상은 설정이다, 이연이다. 설정이네요. 이연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연은 설정이 되고 나서의 행동이 이연입니다. 설정했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가 대변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 잡고, 설정 문제는 미랑 놀죠? 미수, 수익. 이렇게 52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잡고 자, 다 하신 분은 24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입니다.
1번에는 1, 1번에는 1, 2번에는 결, 결, 3번에는 1, 4번에는 잘합니다. 자, 1번 2005년 4월 1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전이라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의 위치는 대변에 있었겠죠? 지금 현재 문제는 얘를 뭐 해라? 취소시켜라. 그렇습니다. 취소시키면 임대료가 어디로 빠진다? 차변으로 빠지고. 이게 이제 이연이죠.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연이고 반대는 뭐랑 논다? 선이랑 놀고 그 다음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 자, 금액은 이제 내년치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내년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내년치를 계산하면 되겠죠. 내년치. 맞습니까?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이며 하니까 내년치 3개월 치니까 얼마 적으면 된다? 300만 원 적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적잖아요. 선생님, 4에서 12 하면 되죠. 왜 일일이 다 적어요? 이러잖아요. 시험 칠 때 이렇게 해야 좀 덜 틀려요. 시험 칠 때. 간혹 1년을 10개월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꼭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덜 틀립니다. 저는 틀려왔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맞죠? 이렇게 좀 적는 습관이 있고. 자, 3번 가겠습니다. 전산 패션은 2월 5일, 2005년 7월 5일날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구입 시전에 무엇으로 처리했다? 소모품 B로 처리하였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 1급을 떠나서 2급, 1급 상관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대변에 소모품 B, 차변에 소모품 쓴 거 안 쓴 거? 안 쓴 거 찾아보면 되지. 안 쓴 거. 안 쓴 거. 7월 5일날 50만 원으로 구입했는데 미사용분이 15만 원이라고 딱 찍어놨네요. 맞죠? 그럼 여기 얼마 적으면 되나 그냥? 15만 원. 이게 이제 어제 같은 답에는 이제 25만 원, 35만 원의 답이었다 이 말이야. 이 35만 원이 되는 경우는 쓴 것은 35만 원. 맞죠? 안 쓴 거는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쓴 거죠. 미사용분을 적어야 됩니다.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25회차 시작합니다. 25회 1번 1, 2번 결, 3번 결입니다. 법인세는 결. 자, 1번 10월 1일날 화재보험 가입했고 1년분을 보험을 냈고 월 보험료는 10만원 계산까지 해줬고 현재 정답은 차변에 현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올해분 내년분이 10, 11, 12 1, 2, 3, 4, 5, 6, 7, 8, 9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에서 12 이렇게 쓰면 느낌상 2개월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10, 11, 12 이렇게 쓰는 편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왠지 느낌이 2개월치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편이고,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 했죠? 몇 개월치? 9개월치. 그래서 지금 3개월치를 해야 돼, 9개월치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주제인데, 내년분입니다. 맞죠? 내년분이니까 정답은 9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26회 갑니다. 자, 26회 1번은 결, 2번은 결, 3번은
결, 이렇게. 후배 회차도 맞죠? 결,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여기 공작문도 한 방에 다 묶여져 있죠? 참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26회, 27회 하겠습니다. 고! 자, 풀이하겠습니다. 27회 1번에는 1, 2번에는 결, 3번에는 1. 기말 현재 구입 시 이렇게 났네. 구입 시 무엇으로? 정답은 얘는 오른쪽. 정답은 차변의 소모품 B. 차변의 B. 대변의 소모품. 차변에 B가 왔으니까 쓴 거 안 쓴 거? 쓴 것. 나오네요. 단기 사용부액. 금액은 얼마가 된다? 42만 원. 3번 문제. 기말 현재 발생되었으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장 직원에 대한 임금. 상당히 쉽네요. 그냥 설정 바로 하면 되죠. 처음에는 임금. 임금은 당연히 제입니다.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설정 문제입니다. 설정 문제. 응?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 혼자 하고 있었군요. 네. 준비되셨으면 28회 하겠습니다. 자, 28회 1번에는 결, 2번은 뭐 기네요. 2번에는 길면 1입니다. 3번은 1, 2번 볼게요. 10월 31일 현금 시세 잔액에 대한 실사 결과에 장복가액이 7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19만 5천 원이다. 지금 이제 과부적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장부고 여기가 실제인 거죠. 맞죠? 실제를 건드리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트 요만큼을 날려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걸게요. 그 금액은 얼마냐면 요 차이가 얼마야? 50만 5천 원인가요? 50만 5천 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과부적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외 출장 중인 영업부 김동수 부장에게 10월 3일에 지급한 30, 이거 뭐로 처리하죠? 이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될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아마 제 마음상으로는 이게 답지에는 아마 여비교통비 되어 있을 겁니다. 답지에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가지급금이 맞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왜냐면 해외에서 아직 안 돌아왔잖아. 맞죠? 돌아와서 영수증 처리해줘야지. 근데 왜 답에는 또 여비교통비라고 되어 있냐면 통상 가지급금 답은 미리라는 글자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중인 영업부 김동수 부장에게 미리 지급한 연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아니라 답에는 아마 여비교통비 되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답지는 제가 아직 우리 폴더에 있어요. 답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봤을 때는 가지급금이든 여비교통비든 둘 다 정답인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가지급금이 이깁니다. 관리팀의 복사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처인 신들의 계약금이 뭐죠? 내가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 잠깐 금액이 지금 얘는 30만 원이고 얘는 30만 원이고 선급금은 20만 원이고 이제 5천 원이 지금 문제가 5천 원이죠. 나머지 금액은 거래 확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뭐로 처리하죠? 그렇죠. 왼쪽이니까 요 부분이 손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금액은 5천 원. 문제가 상당히 언어 능력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논란이 생길 건데요. 가지급금 확실해요. 가지급금 확실하고 요거 딱 끝나고 바로 제가 답장 확인 한번 해볼게요. 3번에 결산이 현재 발생되었으나 미기 예상된 이자 수익. 딱 느낌상 지금 처음 설정하는 그런 문제다. 맞죠? 대변에
이자, 수익. 설정하는 문제니까 미, 수, 수익. 금액은 주어진 그대로 15만 7,200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29회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9회차 하기 전에 아까 28회차에 지금 정답지 확인해 보니까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29회차 가겠습니다. 29회차 1번에는 1, 2번은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금 결입니다. 3번에는 1. 얘가 이제 회계 1급 단골 문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7월 1일 날 영업소 관련 보험료 120만 원 현금 지급했는데 전액 비용 처리했죠. 근데 기일이 아직 보험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결산 분기했으나 뭐 복잡하게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그러니까 7월 1일 원래는 얘가 보험료 120이라고 적었다는 말이죠. 맞죠? 보험료 120이라고 적고 분개를 하고 그 다음 12월 31일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지급되었으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결산 분개하였으나 적정하게 분개했으면 7월 1일이니까 보험료가 60만 원 내보냈겠네요. 맞죠? 이런 문제 좀 풀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나와도 참 괜찮은 문제인데. 더 갔습니다. 보니까 7월 1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6개월 보냈는데 6개월이 아니라 내년 얘가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로? 5개월로 바꿔야 되네요. 맞죠? 보험료 60만 원이 아니라 이제 50만 원이 돼야 되죠. 야,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좀 무리수를 두셨네요. 이 문제 출제자가. 7월 1일은 뭘로 바꿔야 돼요? 6월 1일로 바꿔야 되죠. 맞죠? 그리고 12월 31일자 분계를 보험료를 대변해 50만 원으로 바꿔야 되죠. 이래야 정답입니다. 7월 1일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6월 1일로 바꿔야 되고 그때 보험료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교체해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실제 답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답에도. 근데 제 생각인데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하죠. 3년 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없앨게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둘 다 뭐 걸어줄까요? 거라네 거. 앞서서 문제에도 막 보면 거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체크 안 했네요. 거라고 적어야 돼요. 둘 다 거. 4천만 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30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30회입니다. 1번은 결, 2번은 1, 3번은 1. 자, 2번입니다. 지금 요 글자 보이십니까? 성급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 엿이 뭐죠? 과거형이죠. 한번 했었다라는 거죠. 얘가 생뚱맞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으로 날아가야 할 친구는 대변이 성급 비용입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선급 비용 차변에는 보험료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원래 쓰는 답이랑 반대로 가는 답입니다. 선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설정 문제죠. 설정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위치에 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설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2007년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2007년에는 3월부터 4, 5, 6, 7, 8, 9, 10,
11, 12, 즉 10개월치고요. 내년에는 1, 2, 2개월치예요.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부분이죠. 올해 부분 10개월치니까 얘를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금액이 얼마냐면 50만원 곱하기 10개월치니까 10 이렇게 하면 금액은 50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상급비용 정답은 500만원입니다. 아주 많이 틀릴 만한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틀릴 만한 문제. 딱 보자마자 아우 쉬워 그런 문제 아니에요. 평상시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죠. 자, 3번 문제.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구입 시 전에 무엇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그 구입 시 비용 처리한 놈을 대변으로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답은 소, 모, 품, 비. 정답은 대변의 소모품 B. 차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의 의미는 미사용 금액이다. 맞죠? 그대로 금액 제시된 값 12만원 정답 쓰시면 됩니다. 자, 정답 처리되었고, 자, 준비되신 분은 31회 하겠습니다. 고. 자, 31회입니다. 1번은 1, 2번은 1, 3번은 결. 자, 1번은 문제 땡큐입니다. 이렇게 글자 보이십니까?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차변에 잡선실 걸으시면 돼요. 대변에는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인데 현금 과부족이란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현금 쓰시면 돼요. 금액은요. 이 돈과 이 돈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차이가 12만원?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풀어주듯이 그림 그려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좀 보다 보니까 요렇게 제시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제시해주면 그냥 잡손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재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선급비용 보험료의 변형 문제입니다. 회계 1급부터는 변형 문제가 좀 들어와요. 소모품 B 이것을 변형시키듯이 선급비용 보험료를 변형시킨 것인데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에는 보험료가 아니라 이 뭐라는 거죠? 광고 선전비다 이랍니다. 꼭 대변에 보험료가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죠? 비용만 오면 되지 뭐.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요것 때문에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상 반대로 가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반대로 가는 거죠. 대변으로 이렇게 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대변으로 보내주고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잖아요. 선급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32회차 풀어보겠습니다. 고! 자, 32회차 풀어야겠습니다. 1번에는 결입니다. 감가는 결이죠. 무형도 감가에 들어갑니다. 2번은 결, 3번도 결입니다. 아주 좋은 회차인데도 불구하고 1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개발비라는 칸에서 이제 분개를 하면 자동 분개가 되지만 그 금액은 우리가 설정해 주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개발비 2천만 원은 5년간 상각했는데 정기말 대차 대조표에 계산되어 있는 개발비는 지금 현재 연도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2006년도에 이제 12월 31일자 2006년도에 한번 계산을 했고 맞죠? 2006년 12월 31일자에 기록되어 있는 개발비는 2천만 원인 거죠. 문제상 조금 제가 수정 좀 할게요. 그래서 2007년도 12월 31일자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장부가액입니다. 그냥 설명만 이렇게 듣고 조금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는 2006년도에 이제
상각을 했고 2006년도 12월 3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은 2천만 원이다 라는 말은 이때 감가상각을 한 후 2천만 원이 남았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감가상각을 할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번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장부가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내용 연수는 몇 년간 상각하는 거죠? 요게 5년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4 하는 게 맞는 거야. 4. 그래서 1년에 감가상각을 얼마씩 한다? 500만 원씩 한다. 취득가액은 2,500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는 이제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입니다. 몇 년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장부가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상으로는 이 2천만 원이 취득가액인지 장부가액인지 확실하지 않죠. 문제상으로는. 아이고 제가 날려버렸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을 잠깐만 볼게요. 답을 조금 힘을 빌리자면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답을 보면 개발비 2천만 원은 2006년도에 한번 상각된 잔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아니라 한번 상각된 그림으로 치면 한번 상각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을 2천만 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는 나누기 처음에 사용 가능한 시점이 5년은 얘가 5년이에요. 이때는 이제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은 내용 연수를 나누어서 500만 원으로 계산하기 맞습니다.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5로 나눈 값이죠. 5, 40, 400만 원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금액은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자동 결산이라고 해도 금액은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500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장부가액. 장부가액의 의미가 뭐냐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즉 한번 감가상각한 나머지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얘는 한 번에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일단 요것을 전달했고 자, 준비되신 분은 33회 시작하겠습니다. 고! 자, 33회 풀이하겠습니다. 1번은 1, 2번은 1, 3번은 최악의 1. 맞죠? 자, 1번에는 이자 비용 원래 위치 가는 설정 문제네요. 읽어보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 얘를 이자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위치는 어디로 가는가 원래 위치인가 반대 위치인가 읽어보니까 취소되는 개념이 아니라 설정되는 개념이네요. 그래서 대면의 미지급 금 써도 상관없지만 결산 문제는 통상 미지급 비용이 정답이 됩니다. 소모품에 계산되어 있는 금액 중이라는 말 자체가 반대로 좀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차변의 소모품 비. 이 문제 대빵 어려운 문제네요.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공장이니까 걸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차변의 소모품 B는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비용은 쓴 거거든. 근데 현재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안 쓴 거를 제시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봐야 돼.
재무상태표에 가서 소모품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소모품 검색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소모품 200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200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사용 금액은 얼마냐면 69만 원이 미사용 금액이네요. 이만큼 뭐 한 거죠?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계산은 찾아봐야 돼요.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200이라 가정했으면 200에 60, 100이라 할까요? 좀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찾아봤더니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정답은 31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차변에 소모품 B가 온다는 건 깨달았죠.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하고 그러면 차변에 무조건 쓴 것을 써야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중위는 이제 여기서의 중은 이제 반대되는 중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이 아니라 이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 외화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9,000달러이다. 그것을 평가해라. 첫 번째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인가 부채인가? 그렇죠. 얘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 두 번째. 현재 얼마의 장부가 적혀 있냐면 99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딱 지금 현재 문제에서 제시되었네.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1200원 9,000달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두 개 곱하면 이제 얘가 얼마냐면 108만 원인가? 아, 1080만 원. 암산이 약간 부족했네요. 1080만 원으로 바꿔라는 거잖아요. 요렇게 지금 바꿔라는 거예요. 장부에 99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1080만 원으로 바꾸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부채가 증가를 한 거죠. 수익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입니다. 손실. 깨달았으면 이제 정답 한번 써볼게요. 깨달았으면 정답은 차변에 먼저 쓰는 겁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쓰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쓰고 대변에는 얘를 그냥 갖고 옵니다. 이게 단기 차입금이 답이 될지 외화 단기 차입금이 답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언어 능력상은 단기 차입금이 답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부 찾아봐야 돼요.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외화 단기 차입금인지 BS 들어가서 확인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언어 능력과 다르게 나오는 답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 쓰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90만 원인가요?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전산세무2급 단골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세무2급 단골 문제. 이 문제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이 논리로 어떤 논리? 1번, 2번, 3번의 논리 1번, 2번, 3번의 논리로 접근하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34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34일 풀어야겠습니다. 1번은 1, 2번은 1, 3번은 지금 결산현재 현금 과부적 잔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얘가 대변에 있는지 차변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죠? 얘는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금액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변에 있다라면 정답은 차변으로 현금 과부적 데리고 와야 돼요. 얘는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회를 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얘가 차변에 있다라면 대변으로 보내주면서 삭제시켜 줘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삭제 조치를 합니다. 금액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변의 빈 공간은 잡, 대변에는 이익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차변에 만약에 비었다면 얘가 잡, 손실이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답이 되는지는 모르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꼭 조회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없애라는 거죠. 가지급금의 원래 위치는 차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을 써서 없애고요. 차변에는 지금 주임종 단기 채권이죠. 이게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데 있고, 이때 답에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아마 임직원 뭐 단기 채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임직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요 주임종이 아니라 지금은 이름이 임직원으로 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줄 겁니다. 제시를 해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35회 갑니다. 35회 풀겠습니다. 1번은 별, 2번은 1, 3번은 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네요. 얘는 그냥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36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36회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1, 2번은 1, 3번은 별. 당연도 12월분 영업부 급여를 누락이 되었고 급여는 다음 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차변의 급여, 이제 비용 설정 문제입니다.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죠. 내년에 지급할 건이기 때문에 2번 문제 정기예금에 대한 요 이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무엇이라 할까요? 오케이. 얘가 왼쪽으로 갈까, 대변으로 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미라는 글자도 좀 넣어줬고, 지금 보니까 원래 위치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변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왜 이거 왼쪽에 안 넣고 오른쪽에 넣었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자 수익이 왼쪽으로 가려면 취소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설정한 게 있어야 취소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37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은 1, 2번은 1, 3번은 별. 3번에는 일단 제조 요이의 동그라미, 얘 동그라미, 얘 동그라미 이렇게 제조를 3개 동그라미 해주시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가세 일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매치 전표 한번 입력 한번 해봤죠. 지금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부가세 일수금은 대변에 원래 위치하는 친구고 부가세 대금은 차변에 위치하는 친구예요. 원래 자리가. 얘는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이제 부채의 개념이고 부가세 대금은 자산의 개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가세 예수금 삭제시킬 거예요. 제가 부가세 예수금 삭제시키는 방법은 차변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적으시면 되고 부가세 대금 삭제시킬게요. 얘를 대변에 부가세 대금. 이렇게 하면 장보상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이 삭제가 됩니다. 금액은 13399 990이 되고 숫자가 왜 이래? 대변에는 12600 000 이렇게 하면 되죠. 대변에 지금 숫자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익은 XXX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야 되는 계정과목은 이렇게. 보통 정답으로 나오는 놈은 미지급 세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미지급 세금이. 그러나 사실상 미지급금 써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차변에 부족하다면 미수금 그냥 씁니다. 미수금 쓰는 경우도 있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써도 되고
미지급 세금 써도 무방합니다. 시험에서 이제 주어진 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쓰시면 되고, 혹여나 뭐 최근의 문제는 미지급 세금이 좀 정답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내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구입시 뭐 처리했다? 비용. 대변에 소모품 비,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이니까 미사용 전에 20만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되신 분은 38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회차입니다. 1번은 1, 2번, 3번은 결산일 현재 차입금이자, 이자, 비용. 지금 발생한 설정 문제네요. 대변에는 미지급, 고민하죠. 내년인 것 같죠? 비용. 금액은 356만원 쓰시면 됩니다. 3번은 그냥 단순하게 영어권에 가면 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영어권이라고 해서,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칸이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20만원 여기 적으시면 끝.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으면 39회차 하겠습니다. 39회 1번입니다. 처음 보는 마이너스 통장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1번에는 1, 2번에는 1, 3번에는 1번에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의 마이너스입니다. 설명 한번 했긴 했네요. 맞죠? 얘가 지금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인식해서 잔고 제로로 만들 생각이에요. 잔고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보통예금의 돈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맞죠? 플러스 시켜야 잔고가 0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에도 거래처를 적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요구하진 않았는데, 원래는 여기 하나은행 적는 게 맞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아마 지금 현재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제 조회를 해야 될 건데, 조회하면 마이너스 얼마라고 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얼마. 맞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을 여기에 다시 업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39위 2번. 본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모두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이 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변에 보험료가 가는, 우리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은 30만원. 3번은 결인데, 이제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옆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의 초기액이라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죠. 현재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얼마가 설정되어 있냐라면 35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 더 추가하면 되죠? 650만원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할 데이터는 여기 있는 650만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650만원 입력해야 되고, 똑같은 논리로 인하면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 더 추가하면 된다? 600만원 더 추가하시면 되죠.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는 여기에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칸이 있나? 여기 뒤에 칸이 있나? 이 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 퇴직하였다라고 말해요. 올해 퇴직했다라면 350만 원에서 조금 더 썼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올해 퇴직 100을 하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금 충당 부채는 350이 아니라 250이 남아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 설정 전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얘는 퇴직하면 퇴직급여보다 우선해서 먼저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되셨으면 40회 진행하겠습니다. 또 자, 40회 1번. 2009년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과거형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다? 야, 이 문제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8월 1일 날에 분계를 봤을 때 8월 1일 날 얘를 이제 현금을 받았겠지. sorry. 자, 현금을 받았겠죠. 8월 1일 날 현금을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았겠죠. 그때 요 대변에 임대료라고 썼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임대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던 우리 성급 비용 반대로 봤던 그런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의 입장에서는 요 선수 수익이 차변으로 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걸고 차변에 선수 수익 걸고 대변에는 맞습니다. 임대료. 이 당시에는 임대료의 계정 과목이 수입 임대료였어요. 임차료는 지급 임차료였고 임대료는 수입 임대료였는데 요즘에는 수입이라는 말과 지급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임대료 쓰시면 되고 얘가 지금 원래 위치에 있잖아요. 원래 위치니까 올해 값이에요? 내년 값이에요? 원래 위치니까 올해 값이죠. 원래 위치니까 올해 값이죠. 올해 값이 90, 11, 12개월인 4개월치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인데 4개월치니까 54, 2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주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선인데도 불구하고 설정 문제입니다. 얘가 수익의 설정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에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이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랑 노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지금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왔죠?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맞죠? 장부가 크기 때문에 장부의 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맞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 게 맞죠? 현금 과부족 언급되면 현금 쓰는 게 아니라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고 그런데 지금 40만 원은 32만 원이 무엇으로 밝혀졌다? 오케이. 여비교통비로 밝혀졌고 이제 여기가 이제 40만 원이고 현금 과부족을 장부에서 없앤 형식이죠. 여기에 32만 원 쓰고 나머지 8만 원은 이제 뭐라고 쓸까요? 에이,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현금 과부족 위치 파악하기 되게 좋아요. 맞죠? 요즘에 좀 저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줘. 그러면 잡손실부터 먼저 적는 것도 사실은 분개하기 되게 편했을 건데 잡손실하고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찾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8만 원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1, 결 이렇게 되죠. 자, 41의 1번은 1, 2번은 1, 3번은 별. 지금 3번에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감가상각을 얼마다라고 일러준 게 아니라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결도 쉬운 결이 아니에요. 보통 그 숫자가 정해지면 숫자 값을 정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얘부터 조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정해법이잖아요. 정해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면 되죠. 그래서 취득 원가가 1억, 잔존 가치가 0이죠. 잔존 가치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현재 문제가 몇 년도 문제냐면 2009년도 문제죠. 2009년도 문제. 그래서 그냥 여기 끝이에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값이 500인가요? 500만 원을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00이다. 뭐 분계 자동으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건 500, 뭐 이런 식으로 분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자동으로 분계가 되더라도 이 500만 원은 내가 넣어줘야 돼요. 500만 원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죠. 이 정률법은 장복가액이 필요합니다. 장복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복가액이 3,500만 원, 장복가액이 3,500만 원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1,575만 원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를 빼면 여기에 정률 0.45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생각외로 요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5년이라는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5년이라는 데이터 얘는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상각률로 해도 되는데 상각률로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정률법 상각률은 필요하겠네. 맞죠? 상각률로 여기 정액법도 상각률로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1 나누기 20이 0.05예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쓰는 것이 3번의 답이에요. 3번도 만만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3번도 만만한 정답은 아니고. 자, 1번에 보시면 단기 대여금. 자, 접근 방식을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죠. 이렇게 1번 그 단기 대여금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그렇죠. 얘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자, 그 다음 2번 얼마를 1,500이라 적혀 있죠? 1,500만 원을 얼마로 바꿔야 되지? 8,000달러 곱하기 1,200원. 에? 8, 2, 16, 8, 2, 8. 거의 60만 원 아니에요? 맞죠. 오,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3번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자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이다. 이 정답은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쓰고 대변에는 이제 여기 있는 계정은 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금액은 이제 요 차이죠. 요 차이 540만 원인가요? 54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접근 방식을 요 1번과 2번과 3번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009년 7월 1일 소모품으로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고 소모품이면 얘가 일단 대변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씁니다. 대변에 소모품 쓰고 차변에는 이젠 소모품 B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사무직하고 생산직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하나는 소모품비 판이고 하나는 소모품비 재고 그리고 왼쪽에 써야 되는 숫자는 사용한 거죠. 사용한 거. 사용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소모품으로 얼마를 구입했냐면 10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100만 원인데 요만큼이 100만 원인데 얼마를 남아있다고? 10만 원이 남아있네요. 10만 원 남아있으면 사용한 것이 얼마다? 9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왼쪽에 B가 왔다라는 것은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남은 거예요? 사용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이 사용된 예를 적어야 되죠. 답은 90만 원이 맞는데 왼쪽에 또 쪼개줘야 되죠. 그래서 판에 들어가는 양은 여기에 들어가는 양은 소모품비 판 비율을 알아야 돼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소모품비 판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비율을 알아야 무엇이 가능하냐면 안분이 가능합니다. 안분. 자, 안분의 뜻이 뭐냐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안분이라고 합니다. 소모품비 판의 비율은 다 더해요. 다 더한 값이 얼마죠? 3이죠. 그 중에 사무직이 1이라는 뜻이고요. 생산직이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그러면 다시 소모품비 재의 비율은 이 문제 참 진짜 어렵게 만들었네요. 소모품 재의 비율은 3분의 몇이 되죠? 2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이제 곱하기 90만 원 하면 되고 밑에는 곱하기 90만 원 하면 됩니다. 위에 값은 30만 원의 정답이 되고 밑에 값은 60만 원의 정답이 되는데 직관적으로 30만 원을 찾아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대2면 30만 원, 60만 원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가리키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리킬 수 없잖아요. 자세히 쳐다보시면 30만 원과 60만 원 쪼개지죠? 이렇게 가리킬 수 없으니까 소모품비 판 비율과 재 비율로 접근을 했습니다. 단, 이 안분 계산하는 것은 알아놓으시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좋고, 나중에 우리 이제 곧 원가 학습 들어가죠. 원가 학습 들어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판에 여기는 30만 원 써야 되고, 여기 재 금액은 60만 원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42에 갑니다. 필기하시고 42에 하시면 됩니다.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 2번, 3번은 결. 3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말비 옆에 300이라고 입력하고 특허권 옆에 2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2011월 1월 20일 지급한 이자가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 설정 문제예요? 이연 문제예요? 설정이죠. 지급할 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금액 자체가 미래의 이야기죠. 미래에 300만 원을 줄 건데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 뭐 그런 이야기다. 맞죠? 그래서 이 지급할 이자는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설정 문제라서 차변에 이자 비용 쓰시면 돼요. 금액은 그냥 220만 원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네, 혼자 하고 있었군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죠. 미지급 비용 2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43회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43회는 1번은 1, 2번은 필요했었구나. 자, 2번은 1, 3번은 결. 1번은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이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차기분은 성급 비용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얘를 대변으로 보내는 게 정답이 되겠죠. 대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성급 비용.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취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취소가 되었는데
단기분에 속하는 이자분이 400이다. 이 말이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록해야 되는 부분은 10월 17일째 가봐야 돼요. 맞죠? 지금 현재 얘가 올해분이고, 얘가 내년분입니다. 얘가 내년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체크해야 되는 요 숫자는 어디 분을 넣어야 되냐면, 내년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이 400만원은 올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자 비용을 얼마를 적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언제? 10월 17일자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 금액에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가 내년분이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좀 어렵습니다. 자, 2번 문제. 2007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다. 동 차입금은 만기에 상환할 것이다. 이거 단골 문제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다음 뒤에 뭐 건다? 거 걸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적고 거 걸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준비되셨으면 44일차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4일차 마지막 문제 1번에는 1, 2번에는 결, 3번은 결. 정기예금에 대한 경과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이자수익.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1억에 대해서 이 이자는 연이자율이니까 1년 이자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 1년 이자입니다. 1000만 원이 1년 이자인데 2010년이 올해예요. 올해. 이 1000만 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1억에서 10% 곱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1년 이자예요. 얘가 1년 이자. 얘가 1년 이자인데 1년 이자를 나누기 12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달 이자가 나오죠? 한 달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 12월 31일 기준으로 4, 5, 6, 7, 8, 9, 10, 11, 12, 1, 2,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문제는 이자 수익이 원래 이치로 가는 거겠죠?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는 미수 수익 이렇게 잡는 건데 그러면 얘는 올해 거죠. 올해 것이니까 몇 개월치를 계산해 줘야 된다? 4, 5, 6,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월치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딱 안 떨어지는데 맞죠? 곱하기 9개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답은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네, 답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그러면 뭐라고요? 딱 떨어지네. 3, 3, 5, 9, 3, 4, 12. 4분의 3이네요. 딱 떨어지네요.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네. 좀 시험 문제에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좀 의심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 세무 이거 문제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의심 좀 했어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 2,500만원, 퇴직급여 추계액 3,000만원,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시험 칠 때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야. 3,900만원이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이 있는데 퇴직급여 추계액 5천만원이니까 여기 뭐라고 적을까요? 1,10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44회까지의 총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